경제적 위기 시 현금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격 기준은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 간병비 등 주거비와 의료비 항목에 있어 특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사랑방입니다. 오늘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국가형과 지자체형으로 나뉩니다. 지원제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선정 기준, 지원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형이 국가형보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지원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국가형 지원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필요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각 지원 항목에 따른 조건이 별도로 있어요. 뒤에서 지원 내용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기준이 있어요. 소득 상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화재,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인데요.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마지막,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매, 공매, 월세 체납 등으로 인해서 주택 또는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경우, 간병, 간호로 인해서 소득이 부족한 경우, 과다 채무, 빚독촉, 채무 변제 유예 처분, 범죄 피해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시설을 퇴소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말씀드릴게요.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기준 금액 이하면 해당됩니다. 기준 금액은 거주지별로 각기 차이가 있어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단, 금융재산은 1,2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여기서 생활준비금이란 게 있죠? 이 생활준비금은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약 1개월간의 생활비를 감안한 금액만큼 금융재산이 더 있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각기 다르겠죠?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의 금액을 금융재산에 합친 금액, 그 금액 이하까지 가능한 거예요. 잠깐! 기초생활수급자시라고요? 지원 가능 항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항목은 지원이 안 되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의료수급자인 경우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긴급 생계 지원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개월 생계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3개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형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경기도형과 합쳐서 연간 9개월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면 국가형 6개월을 지원받았다면 경기도형은 3개월까지만 가능해요. 그래도 단독으로 지원받는 것보다 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처음 신청한 경우 지원 결정이 나는 즉시 지원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2회차부터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지원되고요. 그런데 계좌로 받는 게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직접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지원은 의료비, 간병비, 항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지원 항목과 지원비에 따른 조건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선 지원 금액은 최대 지원금이기 때문에 산재나 건강보험 등의 다른 사회보험,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민간 사보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예요. 재난적 의료비 등 타법에 따른 지원 수혜자인 경우 중복 지원으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의료기구나 재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1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또 치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등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간병비의 경우는 입원해서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되지만 간병비만을 목적으로 한 것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퇴원 전에 지원 신청을 한 경우라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과 간병인 파견기관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해요. 하지만 퇴원 후에 지원 신청을 하면 의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소득 재산 등의 사후 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입금되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신청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긴급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비 지원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각기 달라요. 보증금은 구성원 수와 무관하며 가구별로 1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기관과 지자체 연계 유사지원사업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보증금 지원 후 당월 임대료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의 경우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1년 이내 전출 또는 미거주 확인 시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을 지원하고 필요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은 1회 지원입니다. 지급일은 긴급 생계 지원과 동일합니다. 지원 방법 말씀드릴게요. 주거비의 경우는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지원 결정 후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돼요. 이번에는 긴급 교육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 지원 대상자 중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돼요. 지원 금액은 해당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회, 주거 지원 최대 12개월을 지원받는 가구는 최대 4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지자체 등 타 교육 지원 수혜자의 경우는 제외돼요. 다만 방과 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교육 지원비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교육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이 지원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긴급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연간 1회,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담당자의 현장 확인 결과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돼요. 기초 생계 수급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금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지원 가구 중 필요성을 인정한 가구에게 지원이 되는 항목이에요. 동절기 연료비, 구직 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등이 해당됩니다. 구직 활동비의 경우는 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취준생을 포함해 실직, 사업 실패 가구원이 해당돼요. 지원 절차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비슷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후 지원이 결정돼요.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후 조사를 통해서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해요. 지원 대상인 경우 연장 또는 종료되고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종료되고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재지원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재지원의 경우는 지원 사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과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생계, 의료 지원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사례 관리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처음과 다른 위기 사유인 경우예요. 이때는 3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이 가장 빠른 읍면동 주민센터가 좋겠죠? 신청 서류는 각 사유에 적합한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사전에 전화로 상담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이 국가형보다 방대하다 보니 예외 조항들이 많아서 최대한 취합해 공통적인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우선 상담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보가 위기 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지사랑방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복지 정보를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